네, 안녕하십니까 대작가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정비를 하기 전에 이 측정 공구가 왜 필요한지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움직이는 모든 부품, 타이어 포함해서 베어링, 기아, 회전하는 모든 것, 뭐 수직 운동을 하든 수평 운동을 하든 원 운동을 하든 움직이는 모든 것은 동작을 시작하면서 마모가 시작이 됩니다. 동작하는 그 시간에 따라서 뭐 여기에 정지해 있을 수도 있고 움직이는 시간이 많아지면 이제 점점점 마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 가면 사용할 수 없는 구간으로 접어들어요. 이거를 여기 리미트 제한 구간이라고 제가 해놨고, 모든 부품에는 두 가지 구간이 있어요. 하나는 유효 구간이 있고 하나는 이제 거시기 구간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나름 바이크테크 에두인데 거시기 구간 하니까 좀 그러네요. 요거를 좀 품위 있게, 뭐 영어 쓰면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요거를 G 구간이라 그럴게요. G 구간. G 구간. 뭐 좌우간 그 이 유효 구간과 이 거시기 구간이 있는데, 부품에 따라서 이 거시기 구간에 들어와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게 있고, 어떤 부품은 유효 구간 안에 있는데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부품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서비스 매뉴얼에 따라서 이 부품이 정확하게 어디에 포지션에 돼 있는지, 이 부품이 지금 이쪽에 있는지 또는 이쪽에 있는지, 아니면은 이 거시기 구간에 있는지, 또는 리미트를 지나서 뭐 이쪽에 포지션이 돼 있는지, 이 부품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품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센서나 뭐 솔레노이드 밸브, 뭐 ECU 모든 그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전선을 통해서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 전선도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저항이 증가해요. 이 저항이 증가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전기 에너지가 중간에 소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구간이 있어요. 이 리미트는 첫 번째가 절연이 안 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이 거시기 구간은 이제 전선에 저항이 많이 발생이 돼서 에너지가 많이 여기서 이제 소모가 되는 구간입니다. 이 전선도 사람의 혈관처럼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면 저항이 점점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구간에 있는지, 거시기 구간에 있는지, 또는 리미트에 걸려 있는지, 또는 이걸 벗어났는지,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를 파악하면 전기가 어디서 낭비되고 전압 강화가 어디서 일어나고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장비의 정확한 사용법을 알아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측정 공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기본 공구로 해서 작업을 다 했는데, 이제는 이런 측정 장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 공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 아시죠? 토크렌치. 요거는 저토크에서 사용하는 토크렌치고, 요거는 이제 220까지 되는 건데, 이제 범위가 조금 더 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급부터는 요게 이제 토크 앵글 게이지라고 하는 건데, 볼트를 잠글 때 이 각도법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용법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압력계인데, 이제 뭐 연료 압력, 뭐 오일 압력, 엔진의 뭐 실린더의 압력,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이제 이런 거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진공도를 측정하는 진공계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작업을 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극 게이지라고, 그 밸브 간극 보실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중급부터는 이 게이지 사용 빈도가 좀 많아져요. 밸브 간극뿐만이 아니고 이 간극 게이지로 측정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나사산의 피치를 측정하는 기구예요. 여기 보면 이제 나사산의 깊이, 이렇게 피치가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 간격을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산의 정확한 피치를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요거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5로 놨을 때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죠. 한 칸 내려서 1.25로 하면 이렇게 쏙 들어가요. 이제 나사산의 피치도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볼트의 나사산을 측정하는 기구고, 요게 이제 다이얼 게이지인데, 요게 이제 100분의 1까지 측정이 되는 거예요. 0.01. 그래서 요게 눌러지면 이렇게 바늘 이렇게 움직이죠. 바늘 움직이는데, 이 다이얼 게이지는 그 활용도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것도 사용법을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버니어 갤리퍼스인데 요것도 이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정확성이 여기 있는 마이크로미터보다는 떨어져요. 보통은 이제 버니어 갤리퍼스로 1차 측정을 하고 이제 정밀 측정할 때는 여기 마이크로미터를 활용을 해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일부러 이제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 요게 이제 마이크로미터인데 요거는 100분의 1까지 측정이 되는 거고 얘는 1000분의 1까지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사용법을 이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25mm씩 돼 있어서 더 큰 범위를 측정할 때는 이렇게 25에서 50까지 측정되는 이런 걸로 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물체의 바깥쪽 면을 측정을 할 때 요 외경 마이크로미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내경 측정할 때 사용하는 공구인데 요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옆에 거는 좀 더 작은 사이즈의 이제 구멍을 측정을 할 때 이놈을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작은 구멍을 측정하고 싶다. 이 내경 안에 구멍을 측정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서 맞는 사이즈를 골라서 여기다가 얘를 넣고 얘를 이렇게 돌리면 얘가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안 벌어질 때까지 잠근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미터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텔레스코핑 게이지라고 부르고 단독으로 측정을 할 수는 없고 이런 마이크로미터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안쪽 내경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내경을 측정하는 건데 실린더의 안쪽 내경을 측정하고 할 때 이제 이 실린더 게이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 바늘을 잘 보시면 안쪽에서 이렇게 눌러주면 바늘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제 버니어 갤리퍼스로 1차로 측정한 그 거리에 맞는 바가 있어요. 걔를 확장을 해서 내경을 측정을 하는 건데 얘도 독자적으로 측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0점 세팅을 하거나 또는 움직인 거리를 재야 되기 때문에 얘도 그 마이크로미터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수평을 측정하는 기구인데 여기 수평도가 거의 0.002 정도 돼요. 그래서 실린더 블럭이나 뭐 실린더 헤드 이런 데에 그 쉼을 측정을 할 때 이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드웨어를 측정을 할 때 이제 이런 장비가 필요하고 물론 이제 디지털도 있어요. 디지털도 있는데 1차적으로는 아날로그 사용법을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전기 쪽 다룰 때 이제 사용할 장비들인데 그래서 뭐 멀티 테스터기 이렇게 제가 몇 가지를 갖고 왔는데 기본적인 1차 측정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좀 더 정밀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약간 고가의 테스터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범용으로 쓰는 이제 수첩용이고 옆에 있는 얘는 뭐냐면 그 절연 저항 측정하는 그 절연 저항기예요. 그러니까 전선에 전기가 새는지 안 새는지 뭐 이런 거를 측정을 하는 거라서 이것도 이제 활용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절연 저항 측정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잘 아시다시피 전류 측정하는 거, 전류 측정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간단하게 측정할 때는 이제 요거를 제가 많이 사용을 하고 좀 더 정밀한 측정을 하고 싶으면 이제 옆에 있는 이놈을 사용을 하는데 요게 이제 측정은 좀 정확한데 가격이 조금 나가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브레드 보드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회로 측정을 하거나 할 때 이제 요런 걸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저항이고 그리고 이제 회로 측정을 할 때 이제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DC 전기를 이제 빼서 이제 회로에 이제 전기를 넣고서 뭐 센서 점검도 하고 뭐 릴레이 점검도 하고 뭐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것도 점검도 하고 요거는 이제 DC 전압을 뭐 내가 원하는 대로 1V부터 30V까지 출력이 되는 DC 파워 서플라이예요. 여기에 이제 소개되지 않은 장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를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측정 장비들은 정확하게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0점 맞추는 것부터 숫자 읽는 거, 사용법을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면 사용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장비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